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성비, 최고의 가성비가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술비와 질병 후유를 하나로 묶어서 최고의 가성비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가입하실 때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 중에 1명만 걸린다고 하는 암 진단비일까요? 아니면 뇌혈관, 심혈관을 보장을 해주는 진단비일까요? 그리고 사망보장일까요? 아니면 의료비 입원 일당?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보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보험으로 이제 대부분 보험들을 준비하시는데 그중에 이제 수술비와 질병 후유를 하나로 묶어서 준비를 하면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나는 의료실비랑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질병 후유랑 이런 수술비 보험들을 따로 별도로 준비해야 돼? 라는 의구심들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오르는 실손 100세까지 유지 가능할까요? 라는 주제를 달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제 의료실비가 지금 점점 매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보험사, 4개 보험사 상위 그래서 이제 손해율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4년 동안 그 실손 의료비 손해율이 한 130%까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의료실비 증가하는 게 이제 가입 설계서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는데 연령 증가 플러스 위험률 10% 이상으로 증가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가입 당시에 의료실비를 내가 27,000원에 가입을 했어도 15년이 지나는 시점에는 의료실비가 107,9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의료실비가 요렇게 딱 15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내가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은 보장받는 동안은 보험료를 계속 상승되는 보험료로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갱신으로 오르지 않는 수술비랑 질병 후유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의료실비를 그냥 이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에 보험료를 단순하게 나는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한 실손이라는 의료실비 보험으로 전환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 부담금이 이제 10에서 20%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표준화 실손은 2009년 7월 이전, 10월 이전에는 보면 이제 100% 의료실비를 갖고 있었다가 2009년 10월 이후로 표준화 실손으로 자기 부담금이 좀 더 많이 생겼죠. 그러다 2017년 4월에 요 3가지 치료비가 워낙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착한 실손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실비가 다시 이제 많이 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때 그 표준화 이전 실손과 지금 현재의 착한 실손을 비교를 해봤을 때 보험료가 한 30% 이상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면 전환하시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2주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렌즈를 삽입했을 경우 실비에서 보상을 받으시려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 계약만 실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좀 이제 본인들한테 맞게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실비 부분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질병 후유 장애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장애들을 많이 오잖아요. 근데 질병으로 오는 장애가 56.2%가 되고 상해로 인해서 장애를 진단받는 일이 32.7%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목을 몸의 노화로 보장받는 질병 후유 장애라고 했습니다. 왜 몸의 노화로 인해서 보장받는 질병 후유 장애라고 했는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암 진단비나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는 몇 명 중에 1명 걸린다라는 이런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질병 후유 장애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노화가 발생을 하면서 오는 질병들, 그로 인해서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 후유 장애 2천만 원 가입과 77대 질병 수술비 2천만 원, 종수술 1종에서 5종까지 500만 원짜리 이 3가지 담보를 가입을 했을 경우에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질병들이 나는 안 걸릴 수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 40에 보험 가입을 했어요. 50이 되니까 이렇게 저처럼 힐을 많이 신는 사람들은 무지외반증으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술비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나이가 60이 되니까 어디가 안 좋아요? 허리가 안 좋아집니다. 디스크 진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니까 저처럼 백내장으로 시력이 이제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으면 또 어디가 안 좋아요? 다리가 안 좋아지죠.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귀가 안 들려. 그래서 보청기 사용을 하시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한 족부괴사와 치아결손으로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75세 정도가 되니까 치매 진단을 받고 80세가 넘어서 뇌졸중, 풍으로 인해서 이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이제 사이클이 이제 연속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데 이렇게 수술비랑 질병 후유를 하나로 묶었을 때 먼저 보장받으시는 거는 수술비를 보장받으시고 그다음에 질병 후유를 보장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보니까 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시게 되면 15% 장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술비 500만 원과 장애급여금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시게 되고 백내장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죠. 교정시력 0.1 이하가 되면 한쪽 눈 15% 장애, 15% 장애. 그래서 30%. 그래서 수술비랑 장애급여금 합해서 800만 원. 그리고 이제 다리가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 한쪽 다리 20%. 그래서 양쪽 다리 40%에서 수술비와 장애급여금 1,260만 원. 그리고 이제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정도는 이제 5%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5%, 10% 장애 해서 이제 300만 원. 그리고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당뇨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이제 장애 진단을 받을 경우 합해서 2,600만 원. 그리고 이제 치매 진단 받아서 800만 원. 풍으로 인해서 내가 쓰러져서 수술비랑 진단비에서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얘를 어느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 걸리고 이때 걸리고 이때 걸리고 그 부위별로 걸리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만 넣었을 때 그런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연령대별로 다르지만 3에서 5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5만 원씩 예를 들어서 240개월을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기납입 보험료 1,200만 원이 들어가죠. 1,200만 원을 넣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수술비와 장애급여금을 받았을 때 요거 예시된 것만 가정을 해도 1억 1,450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수령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수술비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특별하게 심폐수술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라고 이렇게 이제 또 제목을 달아봤죠. 이렇게 다른 이유는 사망률이 암을 제외한 나머지 심장질환과 폐렴이 이제 2위, 3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그래프를 보더라도 암은 이렇게 가다가 약간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 형태를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뇌혈관 질환이 이 초록색인데 얘는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보여요. 근데 심장질환과 폐렴은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장질환과 폐렴에 대한 수술비가 많이 이제 필요해지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은 진단비례도 있는데 폐질환 관련해서는 이제 진단비가 없이 오로지 수술비로만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코로나나 어떤 이런 환경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수술비를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챙기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술비를 준비할 때 전체 보험 중에서 일부를 빼서 이제 설계를 하시는 건데 준비를 하시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엄마 플랜, 무릎 확보, 뭐 폐질환 플랜 이렇게 이름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험의 정확한 명칭 상품명은 아닙니다. 하나의 보험 중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 엄마를 위한 보험을 들고 싶다 했을 때 예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다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관절에 관련된 거, 무릎에 관절된 담보들만 뽑아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를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는 플랜들을 좀 찾으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2의 실비로 손색 없는 수술비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다를 정도로 수술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어떤 담보들을 가입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수술비를 종류별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가 1,000만 원, 질병 수술비, 그리고 이제 각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77대 수술비, 뭐 101대 수술비, 67대 수술비 이런 몇 대 수술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종에서 5종까지 보장해주는 수술비, 상해, 인공관절, 그리고 척추 관련된 수술들, 시각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양성 신생물에서 이제 용종 같은 것들 많이 이제 떼시는데 그랬을 경우, 그리고 이제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요렇게 이제 가입을 하시면 이제 가장 좋은 플랜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담보들을 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다빈도 많이 발병되는 수술들을 했을 때 수술비를 각각 얼마씩 받는지 제가 몇 가지만 더 추려봤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내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실 때마다 2,530만 원.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수술을 했을 경우도 2,100만 원. 녹내장 1,100만 원, 백내장 100만 원. 예를 들면 제가 한쪽 눈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후발성 백내장이라는 수술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100만 원, 100만 원 또 받으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축농증, 편도염, 디스크, 치해, 뭐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이런 것도 사람들이 대부분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30만 원의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관절염 수술비 230만 원, 용종 제거 100만 원.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수술을 많이 하는 수술들을 제가 이렇게 예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수술비가 여기 예시됐던 거 77대, 그럼 77까지만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77대는 이제 77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고 100일 때는 101가지가 보장이 되는 거고 60대는 60가지가 보장이 되는 건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빈도 질환으로 수술을 했을 때 어떤 데서 수술비를 많이 주는가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연간 1회 조건 없이 매회 지급하는 수술비인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는 보통 1종, 5종 수술비 얼마야 라고 얘기하시면 대부분 시청자님들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종, 치해, 뭐 요실금, 백내장 아주 간단한 수술은 1종. 여기보다 조금 더 어렵다. 관절염, 디스크 중이염 수술은 2종. 여기서 좀 더 어렵다. 카테타 수술 같은 경우는 3종.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관열 수술은 4종. 암이나 이런 것들 이제 개복 수술, 개용 수술은 5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수술비들도 한번 종류별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런 설명했던 이 많은 수술비 종류들을 다 보장을 받으시는데 그럼 과연 보험료는 얼마일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40대는 제가 납입 기간을 30년 납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험료가 여자는 49,000원, 58,000원, 남자는 5만 원에서 6만 원. 그리고 이제 50세에서 60세 되신 분들은 30년 납 설계가 되지 않아서 20년 납으로 했을 때 8만 원에서 10만 원, 9만 원 이렇게 이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신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풀로 넣었을 때 풀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이 정도의 보험료니까 만약에 비싸거나 너무 나한테 안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그 담보들을 조금씩 조정하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비와 질병 후유를 함께 하면 좋은 이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반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에 스텐트를 한번 박았는데 나중에 제가 재수술을 하게 돼. 그랬을 경우에 2,500만 원 받고 또 2,500만 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질병 후유 장애는 몸의 노화로 인해서 계속 받을 수 있다. 각 부위별, 장기별로 다 해당된다라는 거죠. 눈으로 받았고, 귀로 받았고, 허리로 받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갱신이 아닌 비갱신 보험료로 보험료 인상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실손 의료비 증가 대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면서 보장이 좋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의 장점은 8대 진단 시 보험료 전액 납입 면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8대 진단은 이제 중요한 암내심에다가 말기 간폐신 그리고 50% 이상 후유장애 이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담보들을 가입하지 않았지만
암 진단을 받아도 이 수술비랑 질병 후유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전액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비와 질병 후유장애를 함께 하면 좋은 이유를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